세계 경제의 조종석에 앉아있는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믿겨지십니까? 세계 최고의 금융 엘리트들이 모였다는 이곳에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레이더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입니다. 바로 고용보고서조차 없는 고용의 날이라는 기괴하고도 역설적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금리를 결정해야 하고 거대한 경제의 흐름을 판단해야 하지만 정작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는 2026년 4월이나 5월이 되어서야 겨우 손에 캘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할까요? 연준의 핵심 인사인 라파엘 보스틱은 결국 딱딱한 통계 수치 대신 현장의 숨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남부 지역을 샅샅이 훑으며 발견한 것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평온한 지표와는 전혀 다른 아주 기괴하게 일그러진 경제의 민낯이었습니다. 보스틱은 이를 가리켜 K자형 경제를 넘어선 바벨 경제, 즉 양끝은 거대하고 무겁지만 중간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얇아진 아령 모양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바벨 경제라는 말이 의미하는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던 중산층이 마치 공중분해되듯 사라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먼저 아령의 한쪽 끝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과 자산가들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끈질기고 영악합니다. 2025년 4월 2일에 발표된 고율의 관세 폭탄이 시장을 강타했을 때만 해도 모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세 그 혼란에 적응해버렸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묘한 낙관론을 공유하며 관세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자기들만의 비밀 통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지금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이야기하며 여전히 거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들의 여유가 부러우신가요? 아니면 무서우신가요? 하지만 아령의 반대쪽 끝에 매달려 있는 수많은 평범한 가정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이어진 고물가 행진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오늘 쓸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래를 향한 희망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깊은 불안감이 소비 심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견뎌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절망감이 지금 미국 경제의 밑바닥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산층이라는 안전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극단적인 풍요와 극단적인 결핍뿐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날카롭게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들이 자녀의 미래를 보며 공포에 떠는 데에는 단순히 물가 때문만이 아닌 아주 구체적이고 잔혹한 구조적 원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왜 갑자기 젊은 세대에게 내주던 자리를 거둬들이고 있는지, 그 거대한 음모와도 같은 변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충격적인 비밀을 다음 장에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평범한 부모들이 밤잠을 설치며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할까요? 단순히 기분이 우울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라파엘 보스틱이 현장에서 목격한 아주 구체적이고 잔혹한 경제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성공의 공식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들어가면 선배들에게 일을 배우며 한 단계씩 올라가는 입문직이라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이 아예 통째로 잘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스틱이 기업인들을 만나며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은 바로 기업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사장들은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데 매우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입을 모아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즉 AI의 등장입니다. 과거에는 신입사원들이 하던 단순 업무나 자료조사, 기초적인 분석 업무들을 이제는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며 무엇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몇 달 동안 가르쳐야 하고 실수도 잦은 신입사원을 뽑는 대신 한 달에 단 몇십 달러면 쓸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가 뒤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신입사원들이 실무를 배우며 전문가로 성장하던 그 소중한 학습의 장이 아예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경력직만 원합니다. 처음부터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만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 할까요? 첫 단추를 끼울 구멍조차 사라진 이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은 지금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팬데믹 이후의 후유증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수요가 폭발하자 기업들은 사람을 마구잡이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품이 빠지자 기업들은 서둘러 몸집을 줄이는 라이트 사이징, 즉 조직 슬림화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당연히 힘없는 신입과 예비 노동자들입니다. 보스틱은 이 현상을 보며 매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동 공급의 구조가 변하고 있고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정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졸업장을 손에 쥐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사람이 아닌 기계와 싸워야 하는 이 현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 경제의 가장 어두운 단면입니다. 부유한 자산가들은 AI 기술을 이용해 더 큰 부를 쌓지만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려는 청년들은 기계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낮은 소비자 신뢰 지수는 단순히 물가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못한 삶을 살 것이라는 확신, 그 잔인한 확신이 그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낙관론을 이야기하지만 그 낙관론의 이면에는 인간을 배제한 기계적인 효율성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거대한 균열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연준이 이런 노동시장의 비극과 싸우며 데이터의 안개 속을 헤매는 동안 또 다른 곳에서는 연준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정치적 압력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통째로 흔들리는 이 위태로운 상황, 그 배후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으며 어떤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소름 끼치는 권력의 암투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흔들리고 민심이 흉흉해질 때 권력자들은 보통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공격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사령탑인 연방준비제도가 바로 그 표적이 되었습니다. 연준이 노동시장의 안개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연준의 심장부를 겨냥한 거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닙니다. 연준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왕자의 게임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재무장관 베센트였습니다. 그는 연준이 미국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재무장관이 중앙은행을 향해 신뢰를 잃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정치권이 경제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보스틱 회장의 경험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지만 정치적 프레임은 이미 짜였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인물이 또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입니다. 그는 레짐 체인지, 즉 체제 교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체제 교체라니요. 중앙은행이 무슨 독재 국가라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는 연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미션 크립, 즉 임무 범위를 멋대로 넓혀 정치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은행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필요한 참견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보스틱 회장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미션 크립이라는 비판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보스틱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은행이 내일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불필요한 참견이 될 수 있느냐고요.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감시하는 것은 연준의 생존과 직결된 임무이지 결코 선을 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은행에 대출을 하라 마라 강요한 적이 없으며 단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경고했을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결국 누가 돈줄을 쥐느냐에 있습니다. 정치권은 연준을 장악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금리 정책을 펼치고 싶어 합니다. 반면 연준은 경제의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독립성이라는 성벽 뒤로 숨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보스틱은 마지막으로 백악관을 향해 아주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이 파월 의장은 시장을 잘 이해하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며 그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전문가가 정치를 대신해 경제를 판단하게 두라는 이 간절한 호소는 과연 백악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준의 성벽은 결국 정치적 압력에 의해 무너지고 말까요?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아주 위험한 도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거센 파도가 연준을 덮치고 있는 지금 기업들과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이 혼돈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결말은 무엇인지 마지막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정치권의 거센 압박과 데이터의 안개, 그리고 AI의 습격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팽팽한 외줄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업가들과 소비자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지금 웨이트 앤 씨, 즉 일단 지켜보자는 아주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의 경제가 유독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지표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예측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과거를 말해주지만 지금의 변화는 너무나도 빠르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리더들은 이제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는 옆집 사장님의 이야기나 현장의 분위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이제는 전문가의 분석보다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이 더 믿음직스러워진 그 기묘한 불신의 시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보스틱 회장이 강조한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결연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일시적인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도, 정치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은행의 위험을 감시하는 것도 결국 이 결연함에서 나옵니다.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바벨 경제의 균형은 완전히 깨지고 우리 모두가 재앙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적응의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청년들은 AI와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하고, 기업들은 관세와 불확실성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연준은 권력 다툼보다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실체를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최소한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경제는 마치 레이더가 고장난 거대한 비행기와 같습니다. 데이터는 부족하고 일자리는 인공지능에 잠식당하고 있으며 정치적 압력은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개 속에서도 누군가는 길을 찾고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려한 수사학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구조적 진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은밀한 경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이 험난한 금융의 세계를 계속해서 파헤칠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짙은 안개가 걷히고 우리가 다시 명확한 길을 찾게 될 때까지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